자, 안녕하세요. 오늘 리액트 네이티브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주로 이제 앱 배포하는 것들과 관련된 내용들을 좀 중점적으로 다뤄볼 겁니다. 앱 배포에 대한 부분들은 앱 배포를 하기 전에 저희가 이제 준비해야 될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앱 배포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굉장히 좀 긴 과정이, 이제 긴 과정이 필요한 작업이고요. 이게 이제 처음 앱을 개발한 다음에 배포할 때 굉장히 사람들이 어렵다고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그리고 피로감을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개발자 관점에서 이제 개발이 다 완료가 됐고, 그래서 이제 끝났다 싶은 시점에 배포를 하게 되는데, 근데 실제로는 이제 그 배포를 하려면은 그 많은 과정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제 시작 뭐 이런 느낌이 이제 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좀 어려움들을 많이 느끼시고는 합니다. 이제 여기 그 공식 문서상에도 보면은 여기 안드로이드 쪽에도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내보내는 방법에 대한 안내들이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도 이제 중요한 것들을 이제 안내를 좀 드릴 거고요. iOS 같은 경우에도 앱스토어에 배포하는 방법에 대한 안내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서대로 쭉 따라가시면서 진행을 하시면은 되기는 돼요. 그리고 이 문서가 굉장히 중요한 게, 저희가 이제 배포를 자주 하는 경우에는 이제 뭐 앱을 여러 개를 개발하고 그러면 수시로 배포를 하기 때문에 이 스텝 자체를 뭐 까먹을 일이 별로 없는데, 근데 실제로는 그러니까 뭐 이게 이제 자주 배포 안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진짜 뭐 몇 달에 한 번, 그리고 이제 한동안 또 뜸하다가 뭔가 그 또 한 번, 뭐 이렇게 한 번씩 하시게 돼서, 그래가지고 이 문서를 자주 찾아오시게 될 겁니다. 자, 우선은 필요한 것들 몇 가지 좀, 간략하게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요 이제 이 문서상에도 안내들이 어느 정도 나와 있기는 합니다만, 당연히 그 구글 계정이 있어야 하고요. 개발자 계정으로 된, 개발자, 그러니까 개발자 이름으로 된 이제 계정들이 있어야 하고요. 그래서 그 앱 개발자 등록이랑도 진행이 좀 돼야 합니다. 우선은 이 계정이 굉장히 중요한 게요. 저희 이제 앱 아무거나 하나 들어가서 내용을 보면은, 이 부분들을 처음에 많이 간과하시고서 나중에 좀 후회하시는 경우들이 가끔 있는데, 여기에는 그 앱 그러니까 앱을 제작한 사람의 이름이 여기 표시가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개인 계정 말고 비즈니스 계정을 따로 두실 수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비즈니스 계정을 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해당 계정에서 만든 앱의 목록 같은 것들도 이렇게 나오고 하는데, 여기에 이제 그냥 개인 계정 이름 넣으셔가지고, 여기 이제 그 본인 이름이 이제 나와 있거나 이러면은, 회사를 대표해서 만든 앱인데 거기에 이제 사람 이름이 나오고 그러면은, 좀 안 좋겠죠? 아무래도 회사에서 만들었을 때는 회사 이름이 나오는 게 좋겠죠? 그래서 계정을 따로 준비를 하시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구글 플레이 디벨로퍼 콘솔이라고 구글을 검색을 해가지고 여기 이제 그 플레이 콘솔 쪽으로 이동을 하시면은 여기에서 이제 계정 등록과 지금 제가 이 게스트 모드라서 여기 아직 로그인이 안 돼 있는데, 계정 등록과 그런 이제 그 이후 프로세스들이 쭉 안내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구글 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최초 1회, 그러니까 애플은 정기적으로 비용이 나갔는데 구글은 처음 한 번 등록할 때 개발자 등록 비용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부분들은 제가 뭐 이거를 아직 실제로 배포를 하실 게 아닌데 이거를 계정을 결제를 해서 써보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부분은 우선 계정이 있으신 분들은 진행을 해보세요. 근데 없으신 분들은 진행되는 내용들만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나중에 이제
나중에 다시 문서도 보시고 이 영상도 다시 보기 하시고 하면서 보시면 되니까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글 플레이 콘솔에 들어가셔가지고 계정 등록에 대한 부분들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애플 디벨로퍼 사이트가 있습니다. 애플 디벨로퍼 사이트에 가셔서 여기에 이제 이 어카운트 쪽 가셔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애플 디벨로퍼로 이제 로그인 하시고 어 이런 이후 내용들을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요. 애플은 개발자 계정이 좀 비싸죠. 1년에 한 100달러 전후 정도 했던 것 같은데 개인 개발자 계정하고 뭐 사실 회사도 비용이 그렇게 다르진 않은데요. 그래서 이제 그 비용 결제량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제가 제 계정 쪽 이제 로그인한 거는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그렇게 애플 개발자 계정도 준비를 하셔야 되고 애플 개발자 계정 같은 경우에는 구글은 가입하는 즉시 사용이 가능한데 애플 쪽 같은 경우에는 이게 등록 승인이 떨어져야 되는데 승인 떨어지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그래가지고 좀 미리 준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애플도 마찬가지로 개인 개발자 계정이 있고 이제 법인 개발자 계정이 있고 그런데 이게 이제 아예 엔터프라이즈 계정이라 그래가지고 별도로 분리돼 있는 아예 이제 특별한 타입의 계정이 하나가 있는데 그 엔터프라이즈 계정은 이제 아예 다른 목적으로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앱스토어를 거치지 않고 배포를 하는 이제 앱스토어 거치지 않고 배포가 필요한 경우에 이제 사용을 하는 그런 엔터프라이즈 계정이 있는데 그런 거 말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일반 등록인데 여기 이제 그 회사 이름을 표시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 이제 그 법인 명의의 애플 개발자 계정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법인 명의의 애플 개발자 계정 등록이 굉장히 좀 오래 걸리는 편입니다.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은 가능하면은 미리미리 준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뭐 정말 일사천리로 이제 다 되면은 일주일 안쪽에 되시는 분들도 있는데 거의 한 달 가까이 뭐 고생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다양한 케이스들이 있으니 네, 주의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 그리고 그 개인 개발자 계정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가입하면은 별도로 이제 뭐 법인에 대한 확인 절차나 뭐 이런 거 없이 개인 개발자 계정이 승인이 나기는 나는데요. 근데 개인 개발자 계정도 이게 이제 자동 승인이 나는 거는 아니고 그래가지고 이게 그 영업일 기준으로만 승인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좀 승인이 더디게 나거나 그 휴일 지나고 이제 영업일 개시됐을 때 승인이 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계정은 미리미리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은, 그리고 이제 이제 저희가 요거 외에도 오늘은 다른 거를 한 가지 더 알려드릴 건데요. 저희가 이제 파이어베이스에 대한 부분들, 자, 파이어베이스 같은 경우에, 파이어베이스에도 앱 배포를 도와주는 도구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파이어베이스를 또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세요. 그래서 오늘은 이 파이어베이스를 이용해서 배포하는 부분들까지 내용을 좀 다뤄볼 겁니다. 오늘 할 내용들을 대략적으로 안내를 드렸습니다. 자, 우선은 저희가 이 배포용으로 자, 배포 목적으로 빈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서요. 해당 프로젝트로 이제 배포를 좀 진행을 해 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자, 프로젝트를 생성하고 프로젝트 생성되는 동안 네, 여기 내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드로이드 먼저 해볼게요. 그래서 구글 플레이 스토어 배포하는 부분 먼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구글 플레이 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자, 구글 플레이 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이렇게 그 업로드 키를 만드는 거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쪽에 보면은 앱에는 전부 그 업로드 할 때 사용하는 키가 있어야 돼요. 키가 있어야 하는데 그 해당 키를 이제 만드는데 윈도우에서 사용하는 명령하고 맥에서 사용하는 명령하고 각각 따로따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명령대로 네, 이 명령 이용해가지고 키 생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여기 이제 이 명령들 보면은 이 중간에 있는 내용들을, 그러니까 이거 그대로 생성을 하지는 마시고, 본인이 사용하시는 용도에 맞춰가지고 이걸 생성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우선은 여기 있는 닷 키스토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은 키스토어 파일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이름은 사실 어떤 이름이 되든 상관은 없어요. 이게 뭐 외부에 보여지는 거는 아니니까 상관은 없는데, 근데 이제 이 키스토어 파일을 가능하면은 프로젝트마다 하나씩 만드시는 게 좋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회사에서는 뭐 앱이 10개가 있는데 10개를 다 같은 키스토어를 쓰시는 경우들도 봤어요. 그런 것들도 기술적으로 가능하지만 보안상 그렇게 좋지는 않죠. 그래서 하나씩 만드시는 게 좋고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여기에 프로젝트 이름을 넣어서 키스토어를 만들라고 항상 권유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알리아스 별칭을 넣는 게 있고요. 별칭 부분에도 이제 보통 프로젝트 이름이 들어갑니다. 프로젝트 이름이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이 뒤에 있는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이 뭐 키의 사이즈나 뭐 이런 옵션들인데 이 옵션들은 그냥 두셔도 돼요.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거에서 중요한 거는 파일명하고 알리아스 이 두 가지이고요. 근데 이제 이것들을 이제 그 이용을 하는데 비밀번호도 한번 물어볼 겁니다. 비밀번호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거는 하나 보여드리면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저는 키툴 사용하는데 저는 수도 권한이 필요 없어, 수도 권한 없이 실행을 할 수 있어서 앞에 수도 명령은 빼놓고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복사를 해서요. 자, 이 키스토어 위치는 어디에 두시든 상관은 없는데 안드로이드에서만 쓰는 거기 때문에 프로젝트 공통으로 쓰는 게 아니라서요. 안드로이드 디렉토리 안쪽에 자, 지금 안드로이드 디렉토리 안쪽입니다. 이쪽에서 생성을 해줄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키스토어 이름은 저는 이제 디플로이 데모라고 만들었기 때문에 디플로이 데모 닷 키스토어 그리고 알리아스 같은 경우에는 디플로이 데모라고 알리아스 지정해 놓고 이렇게 해서 키 생성을 하고요. 자, 비밀번호 입력을 하는데 비밀번호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비밀번호는 이제 가능하면은 이것도 프로젝트마다 다른 비밀번호를 설정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저는 아예 랜덤 키젠에서 비밀번호를 하나 자, 비밀번호 넣고 그런 다음에 이름하고 성은 이제 회사 이름에 맞춰서 넣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키 만들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 키스토어 파일은 안드로이드의 앱 아래 넣으라고 하고요. 아, 제가 이걸 안드로이드 앱 안에 넣을 걸 그랬네요. 이거를 앱 안쪽으로 이동을 시키고요. 여기 이제 그 안드로이드 바로 밑에 가면 그레이드 프로퍼티스라는 파일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레이들 프로퍼티스 파일 열어서 여기에 이제 그 설정 파일, 설정 같은 것들을 모아놓는 건데요. 제가 까먹기 전에 비밀번호 여기다 잠시 킵해두고 여기 있는 이 내용들을 가지고 와서 패스워드에다가는 이 내용을 이렇게 넣어주고요. 그리고 알리아스, 알리아스에다가는 아까 제가 디플로이 데모, 그리고 위에 파일 이름도 디플로이 데모.키스토어 이렇게 저장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안드로이드의 앱 밑에 가면 build.gradle 파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앱 밑에 가면은 build.gradle 파일이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은 안드로이드 밑에 sign-in config라는 이제 설정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안드로이드 있죠? 그리고 sign-in config가 있고 여기 디버그라고 되어 있는 항목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프로젝트 생성하면 기본으로 생성되는 내용들이고 이 디버그 말고 릴리즈에 대한 부분들을 여기 이렇게 넣어줍니다. 자, 그래서 요 앞에 있는 이 이름은 제가 안 바꿨어요. 이 이름은 어차피 이게 이제 뭐 여러 개가 사용이 될 건 아니어가지고 네. 그래서 여기에 이 이름들이 그대로 이제 아까 그 프로퍼티스에 있는 내용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만약에 프로퍼티스에서 이름을 바꾸셨으면은 여기 빌드 그레이드에서도 같이 바꿔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중요한 게 밑에 빌드 타입에 릴리즈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드 타입 바로 밑에 있고 릴리즈가 있는데 이 위에서 이제 사인인 컴피그에 릴리즈 설정을 해놔도 어차피 지금 여기 보면 사인인 컴피그에 디버그가 연결돼 있거든요. 처음에는 디버그 설정밖에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여기도 릴리즈라고 이렇게 바꿔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은 설정은 거의 다 됐습니다. 설정은 다 됐고 자, 이제 자, 여기 그 안드로이드 디렉토리에서요. 지금 안드로이드 디렉토리로 왔습니다. 그래서 그레이들 W의 번들 릴리즈라는 명령을 실행을 해주면은 AAB라는 배포용 파일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명령을 한번 내려줄게요. 자, 그러면은 빌드는 다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안드로이드의 앱의 빌드의 아웃풋의 번들의 릴리즈 안에 앱 릴리즈.aab라는 파일이 만들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앱에 자, 경로 그대로 빌드의 아웃풋의 번들의 릴리즈의 앱 릴리즈.aab 파일이 있고요. 만들어진 시간이 오후 7시 21분, 바로 지금이죠. 오늘 오후 7시 21분으로 되어 있고, 자, 이렇게 되면은 빌드된 파일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이제, 이 로컬에서 해야 될 내용들의, 로컬에서 해야 될 내용들은 여기까지입니다. 나머지는 이제 웹페이지 상에서 진행이 되어야 하는 부분들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이 AAB라는 포맷은, 이제 지금 시점에서 안드로이드 개발을 한 다음에, 구글 플레이에 등록을 한다고 하면, 이 AAB 포맷이 기본이고, 그리고 이게 굉장히, 용량도 최적화되어 있고, 모든 면에서 다 좋아요. 굉장히 좋은 파일인데, 근데 이제 이 AAB 같은 경우에는 스토어를 통해 가지고 배포를 하는 그런 형식이고요. 근데 이제
이거를 APK 같은 예전에 안드로이드에서 사용하던 방식으로 빌드를 해달라 이런 요청을 생각보다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아래 보시면은 이제 이거는 지금 저기 프로가드에 대한 설명이라 APK에 대한 설명이 아니고 자 어쨌든 그래서 여기 이제 그 빌드 릴리즈 명령은 AAB를 만드는 거고요. APK를 만드는 명령이 따로 있는데 검색을 하시면 나오긴 나오는데 이것도 많이 쓰는 거니까 같이 알려드릴게요. 여기에 앞에 번들 대신에 assembly라는 이제 키워드를 넣어서 명령을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assemble release라고 해주시면은 이 assemble release가 APK를 만드는 명령입니다. 그 어벤져스 어셈블 할 때 그 어셈블 맞습니다. 자, 빌드 완료가 됐습니다. 빌드 완료된 내용은 아까 아웃풋 안에 번들 말고 APK 쪽에 있습니다. APK에 릴리즈 안에 가시면은 app release.apk라고 해서 만들어진 파일이 있고요. 시간은 오늘 오후 7시 24분 방금 만든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 APK가 필요하시면 APK 빌드를 하시고 AAB가 필요하시면 AAB를 빌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AAB를 가능하면은 그러니까 최종 배포는 AAB를 하시는 게 좋고요. 근데 꼭 최종 배포가 아니더라도 일단은 APK를 부득이하게 쓸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그래도 있으니까 알려드리기는 했지만 가능하면 AAB를 쓰도록 상황을 만드시는 것이 좋고요. AAB를 쓰도록 해가지고 진행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쨌든 이제 최종적으로는 AAB를 결국 배포를 할 것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AAB를 이용을 해서 배포를 보통 하게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뭐 최종 배포 환경과 테스트 환경을 또 가능하면 맞추는 게 좋고요. 그래서 AAB 쓰는 것들을 권장을 드립니다. 자, 일단 안드로이드에서는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자, 애플 쪽도 설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에는 애플 개발자 계정을 가지고 나서 만들고 나서 이제 해당 계정으로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들이 지금 그 보시면 터미널이나 이런 데서 설정하는 내용들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결국에는 iOS 같은 경우에는 이 배포들을 전부 그 엑스코드 상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처음에도 말씀을 드리고 할 때, 안드로이드만 개발하는 거라면 윈도우에서도 가능하지만 그 iOS 개발을 할 때는 결국에는 이제 맥이 필요해진다라고 한 것이 이게 이제 거의 한 99% 정도 확률로 엑스코드가 필요해집니다. 엑스코드를 안 쓰고 배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은데 거의 한 그 99%는 엑스코드를 사용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도 그런 안내들만 나와 있고요. 자, 어떻게 진행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가보시면은 그 iOS 디렉토리가 있습니다. iOS 디렉토리가 있고 iOS 디렉토리 안에 보시면은 여러 개의 파일들이 이제 있어요. 디렉토리랑 파일들이랑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보통 보면 여기 엑스코드 프로젝트라고 파일명이 확장자명이 저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여기 이제 엑스코드 프로젝트를 여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 코코아 포드를 이용을 해가지고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엑스코드 워크스페이스라는 걸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워크스페이스에 대한 파일을 열어주셔야 돼요. 제가 지금 터미널에서 보여드려서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그 파인더에서 보시면은 엑스코드 프로젝트 파일이 있고 엑스코드 워크스페이스 파일이 있는데 이 워크스페이스 파일을 여시면 돼요. 자, 이렇게 더블 클릭해서 열어주셔도 되고 터미널에서 직접 열고 싶으시면은 오픈하고서 이제 이제 엑스코드 워크스페이스 파일 이렇게 사실은 디렉토리지만 아무튼 오픈 명령으로 열어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어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이 위에 이제 프로덕트에 가시면은 아카이브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 아카이브 메뉴를 이용을 해서 아카이브가 이제 그 iOS 배포의 시작입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아카이브가 이렇게 비활성화가 되어 있는 상황들이 있는데 지금 여기 이제 사용할 수 있는 디바이스가 현재 이제 이 실행할 수 있는 디바이스가 여기 있는 시뮬레이터 종류가 되어 있을 때는 배포를 할 수가 없고요. 위에 이제 실제 기기가 연결됐을 땐 실제 기기, 그리고 실제 기기가 연결이 안 됐을 때는 Any iOS device라고 되어 있는 이 항목을 선택을 하면은 프로덕트의 아카이브가 이제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 아카이브를 누르는 걸로 이제 작업이 시작이 되게 되고요. 자, 여기 이제 오류난 내용들을 보면은 여기 그 사이닝에 대한 내용들이 없다라고 나와 있는데 아까 안드로이드는 저희가 작업을 할 때뭐 구글 플레이 계정이나 이런 거에 대한 언급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죠. 안드로이드는 빌드를 하는 과정에서 계정에 대한 어떤 확인을 요구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만들고 나서 그거를 최초 등록을 하는 시점에서 그런 확인들이 일어나게 되고요.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만 이 엑스코드, 그러니까 iOS 같은 경우에는 엑스코드에서 빌드를 하는 시점에서 아예 이게 이제 어떤 계정에서 배포가 될 것이다까지 포함을 해서 그 정보까지 같이 빌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여기에 이 계정에 대한 정보가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아까 로그인한 정보가 있으면 로그인한 정보에 이렇게 선택해가지고 내용 그 입력 그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지금 여기 번들 아이덴티파이어 부분도 사실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 근데 이 부분은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지금은 자, 이 아카이브 메뉴 그럼 눌러서 진행을 다시 해보도록 할게요. 자, 뭔가 새로운 오류가 났는데 여기 그 지금 의존성 패키지 중에서도 팀 설정이 안 된 애들이 있다 그래서 요거까지 해주고
자, 아카이브가 되고 나면 이렇게 아카이브된 목록이 나오게 되고, 그런 다음에 여기에 이제, 자, 디스트리뷰트 앱 배포하기 버튼 눌러주시면은, 이제 이거를 앱스토어 배포를 할 거냐, 임시 배포를 할 거냐, 엔터프라이즈 배포를 할 거냐, 아니면은 이제 개발 목적, 이제 개발팀 내부 공유용으로 빌드를 할 거냐, 요런 이제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앱스토어 커넥트로 해가지고 다음만 눌러주시면은 스토어로 전송이 됩니다. 지금 저희가 수정할 게 좀 있기 때문에 실제로 보내진 않을 거예요. 보내는 건 조금 수정할 것들을 다 수정한 다음에 이따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이걸 하게 되면은 계정과 연결하는 부분들이나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엑스코드가 좀 알아서 처리를 해주게 됩니다. 자, 어떻게 보면은 엑스코드가 알아서 해주는 부분들이 많아서 좀 더 편리한 느낌이 들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제약사항들이 많아가지고 번거로운 느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엑스코드하고 그러니까 iOS 배포하고 안드로이드 배포의 대략적인 내용들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준비해야 되는 내용들은 이런 것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요거 이제 저희 실제로 지금 이거를 임시 배포,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저희가 당연히 이거를 심사랑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이 내용을 가지고서 아무 내용이 없는 앱인데, 이거를 실제 스토어까지 올릴 순 없고요. 심사 과정에서 당연히 떨어질 거기 때문에, 어, 저희가 이거를 테스트 가능한 정도까지 배포하는 그런 것들을 우선 오늘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